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비행기인데요. 네. 요 일본 해군의 제로 전투기 21형. 오. 총계 약 1,300대가 생산된 항공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네. 일본 해군의 자존심. 다양한 형식의 제로 전투기 중에서도 개전 초기에 사용했던 21형입니다.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미천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미 해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전투기의 가장 화려한 시절. 네. 를 이끌었던 세계 각국에서 이제 키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아카데미도 여기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요 제로 전투기는 21형, 32형, 22형, 52형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의 양산형이 있어요. 네.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요 혹시? 무장과 날개. 날개와 엔진입니다. 아이고야. 앞에 숫자는 날개 형식, 네. 뒤에 숫자는 발동기의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 명칭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정식 명칭은 영식 함상 전투기 21형, 네. 21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영어로는 A6M2B 제로 파이터 모델 21, 네. 21이죠. 네. 보통은 이제 제로 파이터 21 이렇게 붙이죠. 네. 그리고 영식이라는 것은 요 1940년에 채용이 됐는데 거기에 일본 환기, 그러니까 우리 단기 같은 네. 2600년이기 때문에 영식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21형, 22형 이런 데도 뒤에다 갑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무장의 형식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52형 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저 실물에서 좀 해드리면 일본 해군 최초의 전금속제 단엽 함상 전투기. 이게 96식 함상 전투기예요. 네. 속력은 얼마나 나왔지? 죄송해요. 다시 계산하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몇 노트인데 그래? 240노트입니다. 뭐 240? 아주 멋진 비행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중국 대륙에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군 상대로 그렇게 밀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는 있었는데 1937년 10월 차기 전투기인 12C, 그러니까 시험할 때 시자, 네. 12C 함상 전투기를 개발을 네. 해라라고 해서 미츠비시사와 나카지마사 양사에다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지시할 때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높은 요구사항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을 한다면 20mm 기관총을 장비, 그러니까 20mm 일본군은 20mm를 기관총이라고 합니다. 예. 20mm 기관총을 장비하는데 얘는 이제 무장이 무거우니까 그 당시 전투기는 그걸 달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mm 기관총을 2정을 장비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운동 성능과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메이커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들란 말이냐. 이러한 군부의 요구에 설계팀장 호리코시 지로는 없는 걸 달라고 조르는 꼴이다 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여담인데 매우 철저하고 집요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일본 군부는 파나이호 사건 등으로 조만간 미국, 영국과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96식 함상 전투기를 훨씬 능가할 전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0도 낮춰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카지마사에서는 이 개발을 포기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라고 포기를 하고 결국엔 미츠비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결국 극도로 경량화된 기체에 아주 강력한 엔진을 장비한다. 네. 이런 이제 방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동기가 780마력의 츠이세이 엔진을 이제 장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총 중량의 10만 분의 1까지 관리하겠다. 그래서 예상되는 기체 무게가 2.3톤 정도 됐으니까, 23g. 네. 23g 차이가 나면 이제 그걸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량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요 시기에 스미토모 금속에서 개발하는 초듀랄루민이라는 금속이었다 그래요. 이게 원래 초듀랄루민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같은 무게에 강도가 약 30-40% 향상된
네. 그래서 요 초초 듀랄루민을 뭐 날개 접합부나 이런 중요한 힘을 받는 곳에 그걸 대폭 채용을 해서 경량화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학술지에는 초초 듀랄루민을 개발함으로써 제로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낌이 현재도 아주 좋은데요? 널리 쓰이는 1년만 학급입니다. 더 일찍 이게 완성됐으면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결국 이제 시제기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더 골조를 가볍게 만들고 리베트 예. 머리가 약간 볼록볼록 하잖아요. 예. 그걸 다 갈았대요. 그거 갈면 한 23g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태롭지만 어쨌든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1939년 3월 16일 12C 함상 전투기 1호기가 이제 미츠비시 공장에서 출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해 4월 1일에 이제 첫 비행에 성공. 그래서 설계 착수 후 1년 반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빨리빨리 했대요, 개발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일본이 영국이나 유럽 각국과 좋은 관계, 적어도 중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나 무기를 수입하는데 별 제약이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최고 속도는 96식 함상 전투기보다 약간 빨라지고 운동 성능은 비슷한. 그래서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뭐 그런 전투기였는데 이때 또 낭보가 하나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네. 나카지마 발동기에서 사카의 12형 엔진이 완성됐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져요. 이 엔진은 더욱더 강력한 엔진인데요. 총 마력이 940마력. 그래서 요 보통 왜 비행기가 보통 엔진을 하나 좀 새로운 걸 채용을 함으로써 스타 비행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스피트파이어도 그렇고 무스탕도 그렇고 이것도 그 사카의 엔진이 제로 전투기를 이제 최고 전투기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1000마력짜리 실용마력 940마력짜리 요 사카의 엔진을 달아서 CJ 3호기에 장착. 그래서 시험을 해보니까 요 1939년 12월에 테스트를 했는데 최고 속도 시속 533km. 야. 항속 성능이 7시간. 고도 6000m까지 7분 27초 만에 상승. 그래서 당초에 이 설계 기사들이 상상도 못했을 정도의 고성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초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탄생했다. 그 당시 그 유럽에 있는 뭐 BF109, 뭐 스피트파이어 이런 게 그 최고 속도가 시속 600km 정도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빠르긴 한데 운동 성능은 훨씬 떨어지고 그다음에 항속 성능은 4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술하겠지만은 그럴 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무리한 경량화가 나중에 이 마각을 드러내며 결국 이 제로 전투기가 신화를 예. 생각보다 빨리 접게 되는데 예.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개발 당시에는 일본 군부는 매우 기뻐하며 양산을 지시하게 됩니다. 예. 요 제로 전투기 일단 그 중요한 무장, 요건 20mm 기관총 2점, 네. 7.7mm 기관총 2점 이렇게 장비를 하는데 요 20mm 기관총은 요 당시 일본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 스위스 에리콘사의 FF 기관포를 라이센스 생산. 네. 예. 요 FF 기관포는 BF109 2형에 장비된 MGFF와 같은 기관포입니다. 그래서 20mm고 그 탄창 급탄식. 그래서 60발을 탑재합니다. 네. 예. 그래서 탄도 성능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 60발밖에 싣지 못하고 탄도 성능도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요 실전 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 20mm 기관총은 100K의 1위뿐이다.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다 그래요. 네. 그러나 해군 본부 측에서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중국 대륙 상공에서 요 20mm 기관총이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을 한꺼번에 잠재웠다. 참고로 이 당시 중국에서 싸웠던 전투기들, 중국 국민당군이 사용했던 전투기는 다 일류신의 소련의 일류신 계열의 그 후진 전투기라서 땅콩같이 생긴. 그렇기 때문에 한 수 아래의 전투기를 상대로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전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만나게 되는 미군기들은 그런 총알이 잘 맞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20mm 기관포는 그 당시에 최고 화력이었습니다. 비행기에 달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화력. 그리고 기수에는 7.7mm 기관총인데 요건 영국제 비커스 2 기관총을 또 라이센스 생산한. 네. 그래서 총 1정단 700발 탑재. 네. 그래서 이 기관총은 뭐 처음엔 잘 썼는데 이게 대전 중반 지나고 나면 이제 위력이 너무나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이제 제로 전투기 후기형에 장비하려고 그 12.7mm, 일본에서 13mm 기관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개발을 했어요. 네. 개발이라기보다는 뭐 미군의
캘리버 50을 그대로 뺏긴. 브라우닝 59경 예. 중기관총을 역설계를 해서 예. 비슷하게 뺏겼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뭐 제대로 장비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 그 52형 병인가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한쪽은 13mm 그리고 다른 한쪽에 총이 없어요. 딸랑 한쪽에만. 그렇죠. 그리고 요 60발을 탑재하는 20mm 기관총은 나중에 그 100발 탄창으로 한번 개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총신을 길게 하고 벨트급 탄식으로 해서 125발까지 내리는 네. 그런 이제 일본에서 개량을 가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영식 함상 전투기의 이제 첫 번째 모델인 영식 1호 함상 전투기. 네. 요거 이제 영식 함상 전투기 11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대륙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형기체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12항공대에 15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국의 중경에 진출한 12항공대는 일단 12대를 출격시켰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손실 제로. 그래서 적기 27대를 격추. 네. 0대 27의 예. 스코어, 일방적인 스코어를 올렸다. 그 이후에 중국 대륙을 완전히 석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11형은 64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형 이제 생산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요 21형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날개를 이제 50cm를 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요 21형은 1940년 11월부터 생산. 근데 미국하고 결전을 벌여야 되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대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나카지마사에서도 이제 생산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나카지마에서도 생산을 하게 되는데, 나카지마에서는 1941년 11월부터 출고를 시작. 처음에는 나카지마도 뭐 월 20대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1943년에 들어서는 월 100대까지 늘리게 됩니다. 물론 연합군이 특히 미군이 찍어내는 비행기 항공기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요 미츠비시사에서는 21형을 740대 생산을 하고 그 32형 생산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그래요. 네. 1942년 6월인데 근데 나카지마에서는 1944년 2월까지 21형을 계속 생산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약 2,700대를 생산하고 이제 최종 형식인 52형으로 이제 생산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21형, 21형의 같은 경우는 나카지마제가 훨씬 많죠. 예. 이 두 기체의 차이점을 키트에도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점을 뭘 보면 알 수 있죠? 스피너의 길이. 네. 하하. 처음에 스피너가 달랐어요, 완전히. 네. 근데 나중엔 뭐 비슷해지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본 그 동그란 그 일장기 마크 있잖아요. 네. 거기에 흰 테두리가 붙은 게 나카지마지. 그걸로 바로 구분됩니다. 바로. 네. 아무튼 요 진주만 기습 전까지 약 400대가 생산이 됐어요. 21형이. 네. 당연히 그럼 저 미츠비시제 전부 다. 기체죠. 예. 그래서 요 400대는 이제 항모 6척에 나뉘어 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진주만 공습 당시에 항공모함 6척이 일본에서 갖고 있는 제일 좋은 항모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대전 전 기간 동안 일본이 25척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근대적인 그 좋은 항공모함은 요때 6척하고 나중에 만든 그 타이호, 시나노 요 정도인데 타이호하고 시나노는 이제 빛의 속도로 침몰을 했죠. 그래서 요 제로 전투기 21형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 네. 대지 공격, 요격 전투, 공중전 모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로 전투기는 미드웨이 해전 무렵까지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서 아주 무적의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세계 최고 맞긴 맞아요, 근데? 등장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 전투기 맞는데, 미국이 진주만을 두들겨 맞고, 예. 그 후로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저력을 발휘하면서부터는 제로 전투기의 우세는 사라지고, 결전만이 부각이 됩니다. 너무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골조가 너무 지나치게 약해서 예. 이 급강화 공격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같은 시기에 메서시미츠 BF-109는 초창기에도 800km는 예. 가뿐했고 전후에 가면은 거의 900km를 예. 넘는 속도로 급강화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예. 애초 이 골조를 너무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개량의 한계가 명확했다. 예. 그래서 전쟁이 계속 치열해져 가면서 신해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예. 뭐 일본이 그걸 몰라서 못했던 건 아니고 예. 기술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스위스 오리콘사라든가 더 이상의 기술을 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천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계속 개량을 한다고 해봐야 이 업그레이드만 하게 되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영식 함상 전투기 21형은 진주만 공격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척의 항모에 108대가 탑재됐다 그래요. 그래서 진주만 1차 공습에서 43대
2차 공습에서 35대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요 참고로 일본 항공모함의 그 비행대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수평 폭격대. 요 이제 대형 폭탄을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떨어뜨리는 하늘에서 97식 3호 함상 공격기를 사용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강화 폭격대. 네. 극강화 폭격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99식 함상 폭격기. 네. 슈트가처럼 이 다리가 안 접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뇌격대. 네. 뇌격대는 이제 어뢰니까 어뢰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것도 97식 3호 함상 공격기가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공대. 제공대가 이제 제로 전투기 21형. 이거는 미군의 전투 비행대하고 똑같은 비행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공대를 구성한다. 즉 3종의 공격기와 예. 1종의 제공기를 운용했다. 예. 이렇게 해서 4종을 운영했군요. 예. 자, 그럼 이제 실물 얘기 이 정도 하고 네. 키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부품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드웨이 8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기를 풀풀 뿜고 있는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기에 가려서 알 수가 없고 이 던틀리스가 불을 뿜으면서 떨어지고 있네요. 자, 박스 아트는 이렇고 내용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매뉴얼이 2장이에요. 기본적인 조립 매뉴얼. 요즘 뭐 도장도 같은 거 이제 칼라로 해주니까 좋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칼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 부품판. 네. 기체 동체, 카울. 동체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프레임이 약간 보이는 부분만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울링. 이 기총, 10.7mm 기총과 이 배기구 이런 것들이 이 스클라이드 금형으로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만들기 편할 것 같아요. B 부품판. 일본군 제로 전투기의 특장점 중에 하나였던 외부 연료 탱크. 예. 이 스피너 나카지마제와 예. 미츠비시제. 네, 이 두 개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C 부품판, 주익 상면, 플랩을 펴고 접은 상태를 선택해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함재기잖아요. 예. 이 날개의 끝을 접고 편 상태를 각각 선택해서 예.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주익 화면입니다. 조종속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파일럿이 들어있어요. 예. 게다가 얼굴도 잘 보면은 동양인스럽게 잘생겼어요. 예. 네, 그런 파일럿 인형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 부품. 캐노피를 열고 닫은 상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데칼이 예. 들어있고, 캐노피 마스킹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 닭장을 전부 마스킹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런 게 처음부터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이 정도 부품판 살펴봤고요. 네. 요게 이제 도장과 마크해서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 미드웨이 80주년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미드웨이 참가 기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요 마크가 정확히 5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A1-102. A는 제1항공전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1항공전대는 아카기와 가가. 네. 그래서 아카기가 A1이고 가가가 A2예요. 그래서 이거는 A1-100이니까 이건 아카기 탑재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신도 사부로 대위. 그래서 요 사람은 진주만 공습에서는 제2차 공격대에 참가했는데 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지만 대전 말기까지 살아남았어요. 요 두 번째 마크는 A1-152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각입니다. 그래서 한유 도이치로 1등 비행병조. 이 사람은 진주만 공격에서는 1차 공격대로 참가해서 한 대를 격추시켰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에서 전사했습니다. 참고로 이 한유 도이치로는 이 박사트의 이 기체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요 세 번째는 A2니까 이건 항모 가가. 네. 그죠? 가가에서 야마모토 아키라 1등 비행병조. 이 사람은 진주만 공격에서는 1차 공격대로 참가해서 지상기체 6대를 격파했다 그래요. 네. 이 사람은 1944년 11월 24일에 전사. 요 이제 전사한 장소가 지바현이라고 하니까 아마 본토방공전에서 격추당하지 않았을까. 미군의 폭격기와 어모 전투기를 맞아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1-151입니다. 그래서 B는 제2항공전대. 그래서 B1은 항모 소류,
B2는 항모 히류예요. 네. 그래서 이건 B1이니까 항모 소류. 그래서 이다 후시다 대위. 이 사람은 진주만 공격해서 2차 공격대로 첨가. 그런데 요 카네오해 기지 공격할 때 피탄을 해서 거기서 자폭을 했어요. 미드웨이 참가 못했습니다. 요 다음 마크는 B2니까 요건 이제 히류죠. 그죠? 네. 히류. 그래서 B2-124는 마치야마 츠기오 1등 비행병조. 그래서 이 사람은 진주만에서는 2차 공격대로 첨가. 그래서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 4월 7일 솔로몬 해전에서 전사. 그리고 여기 마크는 없지만 제5 항공전대. 그래서 항모 쇼카쿠와 지카쿠. 그래서 쇼카쿠는 E1-몇으로 가고요. 지카쿠는 E2-몇으로 갑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총 5종의 데칼이 들어있고 예. 여기 등장하는 5명의 파일럿 중에서 전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명, 예. 4명은 모두 전쟁 중에 갔다. 예. 네, 이렇게 키트의 실제 이야기와 예. 데칼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도 왔거든요. 예. 이 옥색에 비행기 옥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빛의 속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작기와 함께 이 데칼의 좀 더 의미라든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2부 제작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